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한 권의 특별한 책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세계적인 생태학자, 하버드 박사 열대림을 누비던 학자가 갑자기 낯선 땅, 충남 서천으로 내려가 조직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바로 국립생태원,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학자가 경영을, 그것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사람, 자연 그리고 조직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통찰이 담긴 이야기죠. 오늘 최재천 교수의 생태경영 이야기를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된 블로그에서 이 영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생태경영 이야기는 경영을 꿈꾸는 분들, 특히 학자나 연구자 출신 리더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연에서 배운 지혜를 조직 운영에 녹여낸 이 책은 단순한 경영서가 아니라 삶과 리더십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본론 일학자에서 경영자로 최재천의 여정. 최재천 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하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생태학 석사,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세계적인 생태학자입니다. 중남미의 열대림을 누비며 동물의 생태를 연구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학자로 자리 잡았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국생태학회장, 그리고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며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자가 왜 경영에 뛰어들었을까요? 국립생태원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실천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죠. 최 교수는 이곳의 초대 원장으로서 서천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 여정을 조선의 학자 정약용과 김정희의 유배 생활에 비유합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중 경세유표, 목민심서 같은 걸작을 남겼고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추사체를 완성했죠. 최 교수는 서천으로의 부임을 꿈에도 그리던 귀향이라 부르며 이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새로운 환경, 낯선 도전 앞에서 두려움 대신 기회를 본 그의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본론 이 생태경영의 핵심, 사람과 소통. 최재천 교수가 경영자로서 가장 먼저 깨달은 건 경영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학문의 세계와는 달리 경영은 사람 관리, 재무 운영, 대외 관계를 조율하는 복잡한 과정이죠. 특히 그는 인사와 홍보, 대외 관계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원장이 직접 인사를 챙겨야 한다는 철학을 세웠어요. 이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사람을 선발하는 일이 경영의 핵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사례는 장사익 가수와의 인연을 활용해 인맥을 넓힌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유명 인사들과 협력했고 세계적인 학자들을 초청해 행사를 빛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인 구달 박사와 피터 그랜트 교수를 초청해 제인 구달의 길과 다윈 마이너스 그랜트의 길을 조성한 사례는 그의 네트워크와 비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길들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생태학의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상징적인 공간이 됐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린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상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모습을 통해 리더로서의 겸손함을 보여줬어요. 이 장면을 읽으며 저는 리더십이란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본론 3지역 사회와의 상생, 홍보의 힘. 국립생태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 교수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면 기관의 존립이 어렵다고 깨달았죠. 지역 주민들의 비판도 있었어요. 한 군의원은 원장실로 찾아와 치사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확실히 일하라고 호통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제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흥미로운 볼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계난 전시회 난속을 거닐다와 개미세계 탐험전 같은 독창적인 전시를 기획했어요. 특히 입군개미 전시는 중남미에서 채집한 개미를 영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여와 세계 최대 규모로 전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전시는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에서 7만 명, 파주 임진각에서 8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모았죠. 이 전시들은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서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죠. 실제로 국립생태원이 생긴 지 2년 반 만에 서천군에 250개의 음식점이 새로 생겼다고 해요. 이는 그의 경영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론 사생태경영의 철학, 최재천의 10계명. 최 교수의 생태경영 10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조직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철학입니다. 그는 제인 구달의 생명사랑 10계명에서 영감을 받아 생태학자의 시각으로 조직 운영의 원칙을 세웠죠. 제인9달의 10계명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자, 자연의 소리를 보존하자처럼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최 교수는 이를 조직 경영에 맞게 재해석해 실천 가능한 10가지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군림하지 말고 군림하라. 리더는 혼자 우뚝 서는 왕이 아니라 팀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율자여야 합니다. 가치와 목표는 철저히 공유하되 게임은 자유롭게. 조직의 비전을 모두가 이해하되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를 주라는 뜻이죠. 소통은 삶의 업보다. 그는 소통을 단순한 대화가 아닌 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봤습니다. 이를 악물고 듣는다. 진정한 소통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전체와 부분을 모두 살핀다. 조직 전체의 목표와 개개인의 역할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결정은 신중하게, 행동은 신속하게. 신중함과 속도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치사하게.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조직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개인의 행복이 먼저다. 개인의 행복이 조직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실수한 직원을 꾸짖지 않는다.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인사는 과학이다.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일은 조직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20계명은 단순히 경영 지침이 아니라 생태학자로서 자연에서 배운 원리를 조직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소통은 삶의 업보다는 그가 배짱이와 개미의 우화를 통해 설명한 부분과 연결되죠. 그는 배짱이가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암컷과 소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래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리더가 구성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사는 과학이다는 그가 채용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그는 초기에 채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후회한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가 인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죠. 이 대목에서 저는 조직의 성공이 결국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팀에서 어떤 소통 방식을 선호하시나요? 본론 오자연에서 배우는 리더십. 최재천 교수의 경영 철학은 자연에서 배운 교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이 단순히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협력과 공생의 공간이라고 보았죠. 예를 들어 개미와 진딧물은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하고 진딧물은 개미에게 먹이를 제공하죠. 이는 상리공생, 즉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관계입니다. 최 교수는 이런 자연의 원리를 조직에 적용해 구성원들이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논어의 화이부동 정신을 언급하며 조직 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가 국립생태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 직원, 학자, 관람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입니다.
그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 상생의 길을 모색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캐나다 인류학자 리처드 리의 일화입니다. 그는 부시먼 족장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마을 모든 집에 퍼졌다고 해요. 왜냐? 부시먼 문화에서는 혼자만 좋은 것을 갖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는 조직에서도 자원을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본론 6기록과 소통의 힘. 최 교수는 쓰는 놈이 왕이다라는 말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인슈타인, 파인만, 도킨스 같은 학자들이 기록을 통해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듯 경영에서도 기록과 소통이 핵심이라고 보았죠. 국립생태원의 성공 사례를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는 기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는 소통의 힘을 배짱이의 노래에 비유합니다. 배짱이는 암컷과 소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래하죠. 이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노력입니다. 조직에서도 리더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팀의 목표를 하나로 모으는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소통의 순간이 기억에 남으신가요? 본론 7인간과 자연의 공존. 최 교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 벼, 보리, 밀 같은 곡류식물은 인간의 경작 덕분에 지구의 대지주가 됐습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상리공생이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프란스 드발의 침팬지 폴리틱스를 언급하며 침팬지 사회와 인간 사회의 유사성을 지적합니다. 침팬지 사회에서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최 교수는 이를 국립생태원 운영에 적용해 다양한 인물과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그는 로버트 페인의 불가사리 실험을 예로 듭니다. 불가사리를 제거한 물웅덩이에서는 홍합이 공간을 독점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었지만 불가사리가 있는 환경에서는 다양한 생물이 공존했죠. 이는 조직에서도 균형과 다양성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본론 8 경영과 노조,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최 교수는 경영자이면서도 노조에 대한 열린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노조가 노동자 보호와 공정한 대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가혹한 착취가 일어난다는 그의 말은 조직 내 균형과 공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그는 칼릴 지브란의 시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를 인용하며 조직 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팀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문화를 만드는데 큰 영감을 줍니다. 본론 9 채용의 교훈과 후회. 최 교수는 채용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솔직히 공유합니다. 그는 초기에 채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후회했다고 밝혔죠. 그는 한근태의 채용이 전부다를 읽으며 배웠지만 직접 인사를 챙기지 않은 결정이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만일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마지막 한 명까지 내 손으로 뽑겠다고 다짐하죠. 이는 인사가 조직의 성공을 좌우하는 과학임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결론 생태경영의 교훈과 우리의 다짐. 최재천 교수의 생태경영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는 생태학자로서 자연에서 배운 지혜를 조직 운영에 녹여냈죠. 사람과 자연, 조직과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그의 철학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특히 어린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지역 주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은 그가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경영을 꿈꾸는 분들, 특히 학자나 연구자 출신 리더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의 생태경영 10계명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삶과 조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죠. 저는 이 책을 통해 리더십이란 권위가 아니라 책임과 소통, 조화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최재천 교수의 생태경영 이야기가 어땠나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아래 설명란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더 깊이 탐구해보세요. 자연과 인간, 조직과 사회를 잇는 그의 통찰은
여러분의 삶에도 큰 영감을 줄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